다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80만 다카 수혜자들이 갱신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공적 부담의 범위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악덕 세입자 퇴출과 회관 정상화를 위해 법적 절차를 추진합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 금지 조례가 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신규 신청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10개 주 정부의 요청이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80만 다카 수혜자들이 갱신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는 지난 5월 다카 갱신과 신규 가입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헤이넌 판사가 다카 전면 중단 요청을 기각시킴에 따라 80만 명에 달하는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갱신 신청을 하며 추방 유예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다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했지만 다카 프로그램이 수년간 시행돼 왔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의 중단이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주 등 원고 측에게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21일 안으로 항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헤이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카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정식 판결 시에는 다카 폐지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소송을 기각당한 텍사스주의 켄 페이스턴 검사장도 다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헤이넌 판사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연방 대법원 등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다카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헤이넌 판사는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카 폐지를 막고 갱신 신청을 허용한 세 번째 연방 판사가 됐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공적 부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 도입 방침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WIC 탈퇴를 원하는 합법 불법 이민자들의 전화가 지역 보건당국에 쇄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뉴욕을 비롯한 전국 18개 주의 WIC 프로그램 담당 기관에서 20% 이상 등록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WIC 프로그램 혜택이 중단되면 심각한 건강 이슈와 함께 앞으로 많은 의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신생아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 수혜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입니다. 전국의 WIC 프로그램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약 740만 명이었으며 지난달 29일 뉴욕 주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도 48만 5천여 명이 WIC에 가입돼 있고 이 가운데 약 5만 5천 명이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가급적이면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합법 이민도 축소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 비자 거부가 크게 늘어나고 승인까지 수속 기간도 길어져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발동돼 기업들의 구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책전국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 기각률은 지난 회계년도 3분기 15.9%에서 41%나 증가했습니다. 또 보충 서류 요구 비율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회계년도 4분기에 69%까지 치솟아 그전 3분기를 합한 수치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구인난은 병원, 호텔, IT 업계 등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서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 건설업 등의 분야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 결핍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유권자 등록, 더 많은 투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18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작년보다 2.5% 감소한 43,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등록률도 61.3%로 저조한 모습을 보여 한인 정치력 신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유권자 감소는 뉴욕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38,818명에서 2016년 46,034명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1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뉴욕 주지사와 부주지사, 주 검찰총장, 주 상하원 본선거에 진출할 정당 후보를 고르는 주요 선거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등록을 마친 선거구는 주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 나선 토니 아벨라 후보와 잔 리우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11선거구로 7,712명으로 조사됐으며 12,198명의 한인 유권자가 등록을 마친 6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 맹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도전 중이며 론김 후보가 뉴욕주 하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40선거구는 4,67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13일 예비선거일까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악덕 세입자 퇴출과 회관 정상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3층 불법 거주자를 내보내고 회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회관의 3층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와 다툼을 일삼는 등 매우 폭력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입자 중 일부는 CO가 없다는 한인회 측의 약점을 이용해 제대로 렌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해도 CO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리를 거쳐 CO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인 세입자들이 단합해 문제의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적 조치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해 렌트를 공탁하고 한인회 측에 임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양 회관관리위원장에 따르면 렌트 수입 없이 한인회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들을 설득해 결국 만장일치로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 회관 건물은 뉴욕시 로프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가 드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부주의 사고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 2명 중 1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시내 운전자들의 절반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 시간 중 45%는 휴대전화에 할애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캠브리지 모바일 텔레매틱스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경의 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19,3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1%인 5,947건의 원인이 운전 부주의 사고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운전 부주의 사고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의 폴 스틸리 와이트 수석 디렉터는 뉴욕시가 보행자 안전 프로젝트인 비전 제로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는 지난 7월 작동이 중단된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재가동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오늘부터 재가동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운전자의 36%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오는 10월부터 또다시 인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휘발유세가 6번째로 비싼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교통시설 개선 기금이 모자랄 경우 휘발유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37.1센트에서 4.3센트 올려 41.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뉴저지주 재무국이 밝혔습니다. 경유 역시 갤런당 48.4센트까지 세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는 휘발유세를 갤런당 14.5센트에서 37.1센트로 인상해 미 전역 50개 주 중에서 두 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주에서 6번째로 비싼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6년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의 개선 공사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기금이 고갈되자 휘발유세를 인상해 부족한 기금을 채우기 위해 연간 최소 20억 달러의 기금이 모자란 경우 휘발유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뉴저지주가 당시 교통시설 개선기금 고갈로 인해 주지사가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자 결국 뉴저지주 의회와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인상해 교통개선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갤런당 45.8센트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도 58.7센트를 휘발유세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가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구간 도로에서 시행 중인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가 법원에서 무효화 처리됐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고등법원은 레오니아 타운이 시행 중인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 금지 조례는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라면서 비거주자 통행 금지 조례를 시행하려면 주교통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니아 정부는 다음 주 중 법원 측에 이번 판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교통국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레오니아 타운은 인근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진입하는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을 피해 타운의 좁은 도로로 우회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체증 문제가 빚어지자 지난 1월부터 60여 개 도로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에 대한 통행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레오니아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방문객들의 통행은 허용키로 결정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어제와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은 7일 소나기와 함께 81도까지 떨어지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어제 정오부터 오늘 오후 9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내리며 노약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는 낮 최고 기온이 95도에 육박했는데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100도에 달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의 기온은 6일까지 90도를 웃돌며 체감온도도 계속해서 10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폭염은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고되는 7일 81도까지 떨어지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과실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자가 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들이 신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입양 남성이 숨진 채 양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8살의 나이로 미국에 입양된 김상필 씨.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내다 결국 지난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던 김 씨는 결국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모두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에서 통과한 결의문을 국회에 보냄으로써 외국에서 입양한 시민권자들에 대한 2018년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빨리 통과를 해서 그분들의 신분을 빨리 회복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의 결의안 촉구하는 결의문이지요. 입양인 시민권 법안 ACA는 지난 2001년 2월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입양자에 한해서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입양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보완한 새 법안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입양인 같은 경우에 비록 한국에서 입양이 됐다고 했지만 어릴 때 입양이 됐기 때문에 한국말도 전혀 모르고 한국과의 그 커넥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는 3만 5천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아는 1만 8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주내 해외 입양자들에게 출생 신고서를 발급해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국제공항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기내 수화물 검색 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현재 승객들의 휴대용 가방 내 물건들을 3D로 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제1터미널에서 시범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항 당국은 3D 검색 시스템 외에도 승객들의 신원과 탑승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도입해 공항 수속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TSA 측은 3D 보안 검색대 기술을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총 145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630억 원으로 40억 원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해외 한국학교 지원금, 동포단체 사업 지원금, 차세대 모국 방문 사업 등에 씁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예산,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동부 도시 샌버나디노의 한 아파트에서 2일 밤 주사위 게임을 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10명이 중상을 입고 이들 중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 개행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경찰은 개행 조직이 총격에 가담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권총과 엽총 여러 발이 발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하며 현재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브롱스의 시형 아파트 포트 인디펜던스 아파트 거주자 2명이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세가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일에는 맨하탄 할렘의 시형 아파트 세인트 니콜라스 하우스의 3명의 거주민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폐렴과 독감 등을 일으킵니다. 스티븐 이 변호사가 9월 13일 뉴욕주 예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뉴욕주 하원의원 40선거구 민주당 파트 B 남성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 변호사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과 한판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인 2세로 한인보험재정협회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습도가 높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무덥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